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영민 변호사가 법인 파산 회생과 관련인 등록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용정보와 관련인의 개념, 관련인의 범위와 등록 불이익, 연대보증 폐지와 책임 경영이행 약정의 등록 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정보란 금융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연체와 부도, 파산과 회생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정보기관이 이를 종합관리하고 금융기관은 공동전산망에서 확인한 뒤 대출과 보증 등 금융거래에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정보는 법인과 개인 등 독립된 법주체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대주주나 대표자의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련인 정보라고 합니다. 관련인 등록은 신용정보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회사의 연체와 부도 정보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사람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없는 사람에게 연대책임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과점주주이면서 최다 출자자인 사람, 과점주주인 이사나 감사로서 회사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람, 주식이나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 무한책임사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분율만으로 관련인 등록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여 회사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출자자까지 등록하면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법인의 연체 정보와 함께 관련인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어 개인 신용평가와 금융거래 심사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직접 채무를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대출과 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인 등록제 한계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이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2017년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법인 대출보증에서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대표자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른 책임만 묻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련인 등록 제도가 남아있으면 연대보증 폐지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법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연대보증 채무가 없는 대표자나 대주주도 관련인으로 등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기존 신용대출이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이 개정되었습니다. 연대보증 없이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자나 대주주가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임경영이행 약정 준수 여부는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했는지, 회계처리 원칙을 지켰는지, 지원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법인의 파산 회생 정보는 법인의 신용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법인이 연대보증 없이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표자나 대주주가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준수하였다면 관련인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면
그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영민 변호사가 작성한 법인 파산회생과 관련인 등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